네, 안녕하세요. 소장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더 빨리, 더 정밀하게, 더 작게 움직이는 무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기동성과 자율성, 그리고 무인화, 방산의 키워드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드론부터 정밀 유도탄까지 한국 기술력이 조용히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토, 그리고 중동과 동남아까지 앞으로 10년이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정중앙에서 한국의 방산주 새 종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1위 기업은 예상보다 조금 더 작지만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1위 기업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제가 지난 7월 초부터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관련해서 종목들을 수익 중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방산 섹터의 새로운 이슈가 붙어주는 만큼 이 AS 개념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방산주야 싶은 정도의 기업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관련 중요 이슈도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요. 구독자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이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 글로벌 곳곳에서 전쟁 관련 소식이 여전히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자, 최근에는 5월 7일이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국지 미사일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 이슈가 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미국의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압박을 해온 상태고요. 자, 다만 이제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기 침체 대외 부채로 인해서 전비 부담을 좀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인도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서 분쟁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자, 경제 현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의 수준 자체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드론으로 국방력을 강화를 하고 파키스탄의 분쟁 계기를 효율적으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 드론이 인도가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전까지 비용이 효율적인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요. 드론이 이 국방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들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중소형 방산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뭐 휴니드나 대성 하이텍, 풍산, 한일단조 뭐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련 움직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중동 쪽에서도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를 영구적으로 점령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렇게 되면 하마스 이란계 세력과의 분쟁이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가던 자유 함대 9호 선박을 납포하는 또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러우 관계 전쟁 관련해서 종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그 움직임도 순환매의 관점으로 같이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방산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흐름은 바로 군용기 정비라든가 MRO 산업, MRO 사업과 드론 기술의 확대입니다. 조선산업에서는 비해군과의 협업이나 기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흐름이 이제는 하늘 위의 무기 체계, 특히 항공기와 드론 플랫폼 정비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군용기 MRO를 위탁을 받게 된다면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전략 카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정비, 유지 거점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기술력과 신뢰도 그리고 대응 속도까지 갖춘 한국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무인화 시대의 주역이죠. 이 무인화 시대의 주역인 드론 기술까지 동시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점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전쟁 자체, 전장은 점점 더 유인기보다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 소형의 드론.
소형 드론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 자체가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플랫폼 자체를 설계 그리고 통합할 수 있다는 역량이 조금 더 부각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 군사 전략은 전환점을 맞고 있죠. 자, 단순한 무기 개발 경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디에서 정비를 하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이런 것까지 핵심 변수로 삼기 시작을 한 건데요. 자, 미국은 기존처럼 모든 정비를 본토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 대신에 작전 반경에 맞는 동맹국을 MRO의 허브로 설정하려는 전략을 이제 본격화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호주, 필리핀이 주요 후보지로 떠올랐고 올해 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 항공우주를 포함한 국내 방산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군용기 정비 시장, MRO 산업은 2030년까지 무려 6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미군의 전략 유지뿐만 아니라 타국의 연합군 기체까지 수주할 수 있는 확장성도 품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판의 핵심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 전력의 강화 흐름인데요. 과거에는 공군이 하늘을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드론이 공중작전의 시작과 끝을 결정을 합니다. 정찰과 공격, 전자전, 통신 교란까지 모두 드론 하나로 처리하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작지만 강한 기술 기업으로 꼽히는 국내 드론 방산주가 지금 흐름의 한복판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급격히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산업의 사이클이 아니라 글로벌 전력 운영 전략과 기술 주도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 시점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기업의 세 곳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 쉬어갈 건데요. 우리 구독자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왜 챙겨보세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원전 해체, 이 부분이 막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원전 해체 관련주는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뭐다?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이 되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그 이슈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라면 항상 이런 경제적 이슈,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에 왔어요. 자,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금융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매번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운 좋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금융소득,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바로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은 1년에 딱 4번 진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분기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2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다음 분기 이 다음 분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굉장히 크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매집이 끝나고 이렇게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이 초입 구간 정말 중요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손들이 사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 바로 직전에 들어와 있는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바로 매수하면 어떻다고요? 크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 달 안에 이렇게 최소 3배 이상 초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진짜 실적도 좋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
다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없고 소문만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원전해체 관련주,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 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 목표가는 얼마인지, 수익률 몇 %에 어떻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초에 문자를 드리고 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무려 3배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있으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좋으신데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진짜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에서도 어때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수익 났다는 주변 소식만 듣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금융소득으로 큰돈을 버실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돈 벌 자격 있고 이제는 부자 될 자격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만 여러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놨죠? 010-6518-5019 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3주 안에 3배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진짜 저마저도 기대가 된다. 제가 정확히 3주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를 영상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 공개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해 있는 이런 차트를 보시고 나서 그때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말걸, 문자를 한번 보내볼 걸, 그때 문자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가 내 통장에 찍혀 있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딱 기회다. 첫 번째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국장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 세력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다.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고 그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깨 으쓱해지시겠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한 종목이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놨죠? 010-6518-5019 번호로 뭐라고 보내시라고요? 부자.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똑같이 무료 추천해드린 것처럼 이 하반기를 주도하는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위 기업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증을 받은 그런 자격 유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세 군데로부터 면허 생산 자격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하거든요. 또 시설 투자도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590억 원을 들여서 창원 1사업자 항공엔진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북미 밸류체인에 안착한 그런 상황들도 긍정적입니다. 자, 미국의 코네티컷 내
4개 부품 공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미항공 OEM 공급망 내부에서도 지금 현지 생산, 역공급 모델을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주 잔고가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5조 4,842억 원이었고요. 2분기 실적을 보면은 6조 5,14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도 상회인 7,200억 원 기록하고 있고 순이익도 작년보다 2배보다 더 많은 4,715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회사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그리고 세트트랙 아이 쪽에 매출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업부별의 동향을 보면 이 지상 방산에 있어서는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1조 원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인도양 K9이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폴란드, 크라브, 자주포 부품 계약 역시 이제 2분기부터 향후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 엔진 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확장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방산에 있어서도 블록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출 플랫폼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약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니트로 글리세린 등의 이 원재료 공급망까지도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 M&A나 지분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2030년 전후로 해서 이 엔진 부품 쪽에 있어서는 이 3조 2035년도 매출 그리고 70조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초인류 종합 방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데요. 자, 매출을 올해 30조, 영업이익은 3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 오션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이 실적도 뒷받침이 돼주고요. 또 수주 잔고도 가득 차 있다. 거기다가 2030년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리고 기관계 순매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험과 투신 이쪽에서도 순매수가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를 뚫어주려는 강한 힘도 보여지고 있으니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이 단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실 때는 이 21선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서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6월 16일이죠. 98만 7천 원 정도 올라와줬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지나서 이 모멘텀만 잘 타준다면 하반기 100만 원대 추가 상승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위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라고 하죠. 네. 성과 기반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필리핀 수출 운용 지원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 성과 기반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채택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천시에 MRO 복합단지를 두고 있거든요. 이 MRO 복합단지에 또 추가적으로 1,759억 원을 들여서 복합단지를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 자회사 중에서도 한국항공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MRO를 주로 이제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천용당 항공 MRO 일반 산업단지 준공이 눈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첨단 설비 경납고 확충을 하겠다고 하고요. 우선적인 과제로 봤을 때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기체 정비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것을 통해서 향후 MRO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자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군수지업을 사업으로 한 그런 경험이 있고 거기에다가 사천시의 MRO를 허브로 둠으로써 향후 이제 국내 해외 정비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체계 개발이랑 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최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사업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완제기 수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라크 쪽에 전투기나 이 완제기들 수출을 하고 있고 기체 구조물 같은 경우도 보잉사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는 수주 잔고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분기 신규 수주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수주 잔고가 24조 정도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한 9조 정도 되고요. 완제기 수출 관련해서는 5조, 그리고 기체 구조물에서는 10조 정도의 이런 수주 잔고가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실적과 비교만 하더라고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자면 자, 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는 외인들의 지금 세력이 굉장히 좋죠. 순매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금투나 보험이나 투신 오늘도 좋은 흐름 나와줬고요. 오늘 은행이나 연기금, 사모펀드에서도 순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2주 신고가가 이 구간이 3월 중순경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6월 중순에 이렇게 10만 4,200원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오늘은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윗꼬리를 단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도 같이 동반한 움직임으로 또 보여지고요. 쌍봉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면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커지는 만큼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를 공개할 건데요. 그 전에 아직도 퀀텀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독자분들만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 잊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망의 1위는 퍼스텍입니다. 자, K방산의 숨은 강자라고 하죠. 이 퍼스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위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하필 왜 지금 퍼스텍을 추천을 해드리냐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죠. 실적이 잘 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세 번째는 이 주주분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퍼스텍은 최근 전통무기 체계에서 자율 정밀 플랫폼의 기업으로 체질의 전환을 선언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이 정중앙에 서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자체는 단순한 군수 물자 납품을 넘어서 이 무인기, 그리고 지뢰 제거 시스템, 유도무기 발사 체계 등의 차세대 국방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최근에 이 방산 산업이 고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 퍼스텍은 이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고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퍼스텍은 국방과학연구소죠. 그리고 방위사업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소형 전술 드론, 이 드론 플랫폼을 자체 설계를 하고요. 지능형 무인 지뢰 제거, 차량까지 양산 체계를 갖췄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제품 하나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퍼스텍이 이제는 기술 내재화 기반의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중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겠죠. 자, 최근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지뢰 제거 기술이에요. 자, 기존에는 단순한 기계적 제거에 머물렀던 방식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AI 기반 지뢰 위치, 인식 알고리즘을 결합을 해서 지능형 지뢰 제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 자체는 내년에 현장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까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퍼스텍은 정밀 타격과 무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소형 정찰 공격, 이렇게 드론도 선보였는데요. 이 드론이 요즘에는 이제 뭐 재래식 무기에서 이제 드론 전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드론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여기 드론, 안티 드론 관련주도 부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레이저 무기, 이 드론을 또 대항하는 레이저 무기까지 이렇게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드론은 이 GPS
재밍 방지 기능하고 자율비행 알고리즘을 또 갖추고 있어서 북한의 전방 침투 대응이나 도심 내 테러 작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력 때문에 퍼스텍은 아시아하고 중동의 군수기관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동남아,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도 실물 시연을 통해서 긍정적인 수출 반응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 퍼스텍 자체가 유도무기 발사체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품뿐만 아니라 군사 정밀 타격의 역량의 국산화를 확대하는 핵심 자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방위적 기술 확대 덕분에 퍼스텍은 이제 단순한 수주형 제조기업이 아니라 이 독자 설계부터 양산까지 가능한 기술 중심 국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의 도전장을 또 내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뭐 지능형 무기 시스템하고 고부가 가치 무인화 기술,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방산 전문가들도 퍼스텍을 두고서 전통의 방산 기업들과는 좀 다르다, 융합형 방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무기의 이동성이라든지 정보 수집력, 그리고 자율성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래 K방산을 상징하는 독특한 존재감을 요즘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퍼스텍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이미 확보한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까지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5년 하반기에 방산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퍼스텍은 충분히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퍼스텍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죠. 지금 조방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섹터가 보통 관세나 뭐 폭풍이 불어오면은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관세에 대한 압박이 좀 몰려와서 지수가 흔들리면은 앞으로 이런 종목들 조방원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한 번 더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이 외인의 매수세가 좀 강한 종목입니다. 거의 뭐 열흘 이상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이고, 여기서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개인 보유 수량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대차 잔고인데 이 공매도 대차 잔고하고 개인의 보유 수량이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죠.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자, 그런데 이 개인 수량이 조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물려 있었던 개인들이 어느 정도 탈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52주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자, 퍼스텍은 이 7월 16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 전에 계속 저항을 받았던 얼마 구간이냐, 이 4,500원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7월 22일에는 최고가 5,040원까지 찍어주고 이때는 4,700원 정도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거래량 대량 동반 상승 후에 소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의 구간이었던 이 4,500원 구간 시원하게 뚫고 4,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횡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5,000원을 뚫어주기 전에 폭풍 전야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체크해 놓은 이 4,000원에서 4,5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한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최근에 그래도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승 때문에 공매도 대차 잔고가 좀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주가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52주 신고가 갱신 후에 소화를 천천히 해주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방산에서 흐름이 한번 모멘텀이 한번 나와준다면 5,000원을 한번 찍어주고 그 이후에 횡보를 좀 해주다가 5,800원까지 찍어줄 것으로 하반기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자, 일단은
저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거는 방사능 관련 종목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찾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이런 생각에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조금 부합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1위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 퍼스텍은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분기 자료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을 46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83%나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약 19%, 18% 정도 늘어났다. 이런 내용들 보시고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 LIG 넥스원하고 277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넥스원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LIG 넥스원하고 퍼스텍 중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1위에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둘 다 방산이란 큰 틀 안에 있지만 지금 어떤 흐름에 올라탈 것이냐, 그리고 누가 더 저평가됐냐가 저에게는 결정적인 기준이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도 이 저평가된 흐름, 이 저평가된 종목을 주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즉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퍼스텍을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LIG 넥스원이 물론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자, 퍼스텍은 아직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오히려 지금이 이 기회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히려 우리는 올라버린 종목을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갈 종목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